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 밑쪽에 미세지방 이식의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지방 이식이라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요거는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내가 눈 밑의 상태가 어떤지, 눈 위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지방 이식이 필요한 상태인지 혹은 필요가 없는 상태인지 이것을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눈 밑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지방이 불룩하게 된다면 이때는 지방이식이 필요가 없지만, 눈 밑에 고랑이 꺼져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눈 밑이 꺼져 있는 형태에서는, 지방이 부족한 형태에서는 지방이식이 필요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눈 밑에 맞게 지방이식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자, 눈 밑 지방이식의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럼핑 현상입니다. 럼핑 하면은 결국에는 뭉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내리면 이제 아이들이 눈싸움을 할 때 눈을 뭉치듯이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들이 서로 뭉치면서 단단하게 결절처럼 맞춰지는 현상, 이것이 뭉침 현상, 럼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염증입니다. 지방 이식을 한 부위 쪽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거고, 세 번째는 리솔브, 즉 지방이 소멸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방 이식을 한다 혹은 뭐 미세 지방 이식을 한다 마찬가지지만, 지방들이 그 자리에서 생착을 하려면 미세혈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방도 피를 먹고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미세혈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방의 소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지방 이식을 할 때 PRP다 혹은 뭐 지방 이식의 생착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뭐냐면 미세혈관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원치 않는 곳으로의 이동입니다. 말로케이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지방이 이동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방 이식을 하는 부분의 위 혹은 아래에는 근육이 존재하죠. 얼굴에는 수많은 근육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 얼굴의 근육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지방의 움직임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럼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부작용에 대한 동영상을 보실 때 럼핑 현상을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럼핑은 결국 지방의 뭉침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눈 밑 같은 경우나 눈 위쪽은 피부 자체가 얇기 때문에 이 지방들의 럼핑 현상이 생기게 되면 울퉁불퉁해 보이고 바로 티가 나게 되죠. 그리고 만져보면 약간 단단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안검 수술을 하던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던 보통 수술하고 한두 달 정도는 이 고랑 쪽 부분으로 단단하게 만져지는 느낌이 누구나 느껴집니다. 그것을 럼핑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 이 럼핑 현상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럼핑 현상을 개선시켜 주려면 럼핑이 생겨져 있는 지방을 제거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제거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피부가 이미 늘어나 있는 경우도 있고 피부가 이미 당겨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피부를 당겨주는 피부 당김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럼핑 현상을 이해하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방을 이식할 때 어느 정도의 지방을 이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눈 밑 쪽은 대부분 굉장히 미세한 지방, 2.4mm 이하의 굉장히 얇은 지방을 넣게 됩니다. 우리가 얼굴에 넣는 다른 부위에 넣는 지방과는 다르게 눈 밑이나 눈 위는 굉장히 미세한 지방으로 만들어서 다시 그 부분을 정확히 넣어주는 게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0.2에서 0.3cc 이하의 지방을 넣습니다. 과소 교정되는 건 사실은 큰 문제가 없으나 이게 과대 교정이 되면 그게 결국 럼핑이나 혹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방 이식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눈 주변 쪽은 보통 우리가 오버 코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오버 코렉션 하는 이유는 지방을 일단 120을 넣어서 20 정도가 흡수될 거라는 가정하에 넣게 되는 건데, 눈 밑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눈 위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100이 가장 완벽한 효과라면 80을 기준으로 목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럼핑 현상을 이해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지금 어떤 현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이분처럼 지방이 럼핑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듯이 불룩함도 있지만 근육 자체도 같이 늘어나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피부도 당연히 같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4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피부 당김술이나 이런 필요는 없었고 안쪽에 럼핑된 지방을 제거하면서 상대적으로 늘어나 있는 근육이나 혹은 경막 그리고 여타 부위를 탄탄하게 다시 되돌려주는 재수술 케이스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럼핑 현상은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더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피부의 그 지방의 생착률 자체도 약간 떨어지는 게 있어서 과교정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랑 위쪽으로 럼핑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재수술 케이스인데 불룩해 보이면서 근육도 같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럼핑된 지방을 제거하면서 피부를 당겨주고 그다음에 근육도 원래대로 탄탄하게 당겨주는 수술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눈 밑의 수술의 목표는 뭐다? 내 눈 밑을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리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지방 이식을 할 때 항상 환자분들한테 강조드립니다. 특히 눈 밑이나 눈 위 부분은 어떻게? 과소 교정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버 코렉션, 과대 교정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것을 되돌리기가 정말 힘든 경우도 많아집니다. 럼핑이 되는 이유는 섬유성 조직들이 이식되면서 서로 뭉치면서 생기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방을 이식하는 단계에서 섬유성 조직이 최대한 없도록 이식될 지방으로부터 분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식하는 위치의 근육 운동이나 뼈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안착이 될 것이다. 특히 저는 눈 밑쪽 같은 경우는 피부 바로 아래쪽에 지방을 넣는 것은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아무리 그 부분을 잘 해놔도 이 피부의 움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피부가 워낙 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생착이 어느 정도 될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랑이 파여져 있는 티오트로프와 같은 타입에서는 뼈 바로 위쪽에 지방 이식을 하기 때문에 럼핑이나 결절이 생기거나 이럴 확률이 적지만 대부분 아까도 보셨다시피 바로 애교 바로 밑쪽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럼핑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당연히 묵윤 상태입니다. 묵윤 상태로 안전함을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눈 밑이나 눈 윗부분은 오버 코렉션을 저는 절대 금지한다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에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밑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탄탄한 상태로 되돌리는 수술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라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지 지금보다 여기까지 가야 돼 라고 했다가 이게 과교정돼 버리면 특히 지방 이식에서는 정말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고 그 후에도 재수술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미세지방 이식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또 마지막으로는 닥터 리가 제 이태근 원장이 어떻게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그래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